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탑핑크 돌핀스가 어떻게 해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돌고래 해방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돌고래들이 시호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1인 시위도 하고 법원에서 돌고래 재판도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을 넣고 제도리를 비롯한 돌고래 방류를 촉구를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서울대공원이고요. 그 제도리가 2012년에 방류 결정이 내려졌고 2013년에 돌아갔는데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제도리의 마지막 시호를 축하하는 장면이고요. 이런 과정들 저희가 실제로 활동하면서 기록했던 사진들을 통해서 방류 과정을 알려주고, 그리고 또 저희가 환경 단체다 보니까 시민들이 어떤 것들을 했을 때 변화가 이뤄질 수 있는가,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떤 과정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방류를 돌고래 방류를 위한 시민위원회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과정이고, 실제로 이제 제도리가 돌아가서 여기가 이제 그 제주 성산 앞바다에 마련된 야생 적응 훈련 바두리에서 이제 몇 달 동안 야생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을 받는 과정. 그다음에 이제 바다로 돌아간 뒤에 바로 이 앞에서 저희가 촬영한 얼마 전에 촬영한 제도리, 며칠 전에 제도리도 촬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언론에 배포를 했고요. 그걸 개돌이 얼굴을 어떻게 구분? 여기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설명을 여기 보면 핑크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 하는 가지 거예요. 자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지문처럼 돌고래들은 개체를 구별할 수 있는 지느러미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좀 생태적인 정보도 주는 거죠. 네, 등 지느러미 모양이 다 다른데 제도리의 등 지느러미 모양과 여기에 이제 1번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방류된 돌고래라는 의미의 숫자가 찍혀 있어요. 그런 소개도 해주고, 그래서 2010년에 방류된 돌고래가 지금 7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건강하게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제 한국 수족관에 갇혀 있는 다른 고래나 돌고래들도 바다를 방류하면 잘 살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요. 처음에 제도리를 방류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을 때 사람들이 다 바다에 가면 죽는 거 아니야? 배가 와서 또 박으면 어떻게, 그물에 다시 걸리면 어떻게,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그런 관점들, 인간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돌고래냐, 막 돌고래에 걸리냐,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또 이제 교육참가자들한테 관점의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제 바다로 들어간 돌고래가 얼마나 야생에 잘 적응해서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로 산파리라든가 춘삼이 같은 돌고래들은 이제 시호 돌고래였는데 바다로 들어가서 야생물이와 어울려서 새끼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춘삼이가 낳은 새끼들. 춘삼이는 2번 낙인이 여기 등에 이렇게 이제 숫자 2번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산파리도 이렇게 산파리. 이거는 퍼시픽랜드에서 38번째로 잡힌 야생 남방 큰 돌고래고 바다로 들어가서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야생물이 어울려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 이제 이 모습을 지속적으로 사진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모습을 이 앞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제돌이 만약에 바다로 들어간 제돌이 1시간 교육이었으면 맨 끝에 저 사진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실천을 읊고 바다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 감동이 더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교육참가자들이 막 스스로 여기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은 제돌이가 사는 바다니까 내가 깨끗이 좀 치워주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의 지금 수족관 시설에 고래류가 7곳에 29마리가 아직까지 갇혀 있기 때문에 뭐 울산, 제주, 뭐 한화, 뭐 서울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바이지의 그런 문제. 우리가 수족관에서 마주하는 돌고래들이 어디서 어떻게 잡혀왔는가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와 귀엽다, 와 너무 재밌다, 돌고래수 재밌다가 아니라 그 어떤 존재를 봤을 때 어디서 어떻게 잡혀왔을까, 얼마나 힘들까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돌고래 시호 산업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돌고래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순치가 되고 죽은 생선을 먹을 때까지 굶겨지고 바다 먹기 시작하면 우리가 보는 그런 묘기들을 부리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어떤 뭐 고문과 학대를 통해서 얘네들 길들이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것은 러시아의 아주 좁은 데에다가 벨루가랑 덤고래 이렇게 가둬놓고 전 세계 수족관으로 보내기 위해서 겨울에 이렇게 좁은 데다가 수십마리, 거의 100마리 가까이 이렇게 가둬놓았다가 이게 문제가 됐었고, 이 친구들은 뭐 위기감을 느끼거나 쉬고 싶을 때 심해까지 내려가는 생태적 특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딱 이 사진만 봐도 부적합하다,
전혀 실수 없고 하루 종일 인공 조명 아래에서 사람들의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만남의 방법이냐. 여기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에요, 서울에. 그래서 저희 하핑 토피스가 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벨루가 3마리 들어오는 처음 개장할 때부터 얘네들 돌려보내라 2014년부터 진짜 그렇게 가봐라. 캠페인을 했는데 3마리 벨루가 중에 2마리가 죽고 1마리만 남았어요. 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이제 시민들이 계속 돌려보내라고 얘기하고 자기네 수조에서 벨루가들이 계속 죽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얘를 야생 방류하겠다. 작년 10월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그대로 하고 계속 전시에 이용하고 그런 있고.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돌고래 쇼장이나 이런 걸 계속 다니고 이제 이거는 일본의 그 포획된 다이지 돌고래를 수입하지 말라라는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캠페인도 하고. 돌려보내는 것뿐만 네. 아니라 더 이상 잡혀오는 돌고래가 없도록 그런 돌고래를 가두는 시설이 지어지지 않도록 활동을 하고 있어요. 바다 쉼터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여러 시설에 있는 왜냐면은 해외에서 수입한 돌고래를 한국 바다에 풀어주면 어떤 생태적 교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건강에 안 좋은 돌고래들이 많아요. 저희가 가서 보면 우울증이나 어떤 정신적인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돌고래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 바로 그 바다로 방류하기는 힘든 요소가 많아서 바다 쉼터를 만들어서 생추어리죠. 이곳에서 여생을 살거나 혹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지내도록 하는 이런 시설을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라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정부가 조금씩 저희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되게 멀어요. 네. 우리가 이끌어낸 변화. 그래서 제대로 이루어졌던 불법 포획된 남방 큰돌고래 지금까지 7마리가 야생 방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남방 큰돌고래는 개체수가 너무 적은데 막 제주에서 계속해서 정치망으로 포획해서 쇼장에 보내고 이게 문제라는 걸 알게 돼서 해양 보호생물로 지정이 됐고 또 다이지 돌고래는 너무 잔인하게 포획이 됐는데 그걸 한국에 수입하는 게 그런 어떤 잔인한 학살과 포획에 우리가 용인하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법 개정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해서 마침내 이 다이지 그 동물원 다이지에서 포획된 돌고래들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수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됐고 법도 만들어졌고 이런 변화들을 저희가 이끌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래고기 문제. 이거는 이제 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울산이나 뭐 부산이나 포항이나 이런 데서 수업할 때는 이 내용을 꼭 넣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이제 한국 바다에 이 대형 고래들은 다 이렇게 고래고기 소비 때문에 불법으로 포획이 되어서 시중에서 이제 유통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어떤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고래 유통 저도 이제 참석을 해서 이런 세미나도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정부 광화문 청사죠. 이런 기자회견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정부를 압박하고 어떤 제도적 변화를 촉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먹거리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해양 생물들을 이것들인데 우리가 여기서는 고래고기를 주로 얘기했지만 일상에서 밥상에 올라오는 이런 해양 생물들을 해산물이라고 하면서 되게 소비를 많이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는 사실 몰라요. 저는 2010년에 참치 통조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처음 한 거예요. 이제 막 대서양 태평양에 가서 우리나라 뭐 오뚜기 사조 뭐 동원의 그 원양 어선들이 바닥에서부터 긁어서 엄청난 해양 생물을 잡고 그 중에서 자신들이 필요한 참치만 배에 싣고 나머지는 쓰레기처럼 해양 동물들의 뭐 고래, 뭐 상어, 또 거북이 이런 해양 동물들의 사체를 쓰레기처럼 버린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2010년부터 참치를 안 먹고 아예 비건이 점점 완전 채식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뭐 과정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이 바다와 관련돼서 네,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죠. 고래고기도 그래서 있지만 고래고기를 뭐 크릴이라든가 얘기- 요즘 사람들이 또 막 네.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게 네.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네, 생각해보는 네, 배우는 네.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삭스리 방식으로 이런 것들도 다. 네, 잡고 크릴 같은 경우에는 대형 고래류나 어쨌든 극지방에 사는 해양 포유류들의 그 먹이인데 네, 주요 인간이 사실 인간이 이때까지 크릴을 안 먹어도 잘 살아왔잖아요. 근데 원양어업을 하는 회사에서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야생
다른 동물들의 먹이를 다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샥스핀도 이제 우리가 먹거리를 위해서 막 지느러미 다 잘라서 몸통만 바다에 버리고 막 이런 반생명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1년에 뭐 상어를 그래서 1억 마리를 지금 죽이고 있어요. 네, 1억 마리 이상을 이 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염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다에 뿌려서 이제 더 그런 소독하기 하잖아? 위한 바다로 그렇게 들어가는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는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런 뭐 바다에서 네. 나온 것들 우리가 기존에 먹거리로만 그리고 그런 요런 관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다 별도의 워크숍으로 진행이 가능한 프로그램이기도 하거든요. 네. 스스로 프로그램 찾아보고 무슨 이거 각자 하나씩 카드를 보냈을 때 천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막 이런 거를 검색하거나 해서 또 발표하고 생각을 나누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쨌든 고래고기는 단순히 뭐 그런 불법 포획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양 생물을 해산물로만 바라보는 시선을 좀 바꾸자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막 중구난방이. 내용이 아니, 그래서 아니, 많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연안 난개발과 그다음에 서식처 감소에 따른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제주에서 연안 가까이 살고 있는 남방 큰돌고래 입장에서는 우리가 연안 난개발과 그에 따른 어떤 서식처 감소가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끼치고 있는가를 우리 이 제주도의 남방 큰돌고래를 통해서 그 사례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양공사, 그 다음에 이런 그 해상풍력공사 이게 실제로 제주도에서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뭐 친환경 에너지 하니까 사람들이 좋은 거구나. 근데 왜 환경단체에서 반대해?라고 해요. 근데 그 해양 뭐 재생 에너지 발전단지가 지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부정의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지역 주민들에게 가는 피해는 업체에서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굉장히 가까운 바다에 원래는 멀리 가서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가까운 바다에 그리고 남방 큰돌고래 같은 해양 생물들이 사는 서식처 한복판에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계속 이 제주 남방 제의하고. 큰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연안에서 2km 이내에서 주로 살고 있는데 바로 그곳에 해상풍력을 지으니까 서식처 파괴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고 이게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지만 어떤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입지에 대한 어떤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이게 친환경 에너지니까 그냥 다 받아들이는 이런 게 지금까지 너무 많거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집회라든가 여러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을 막아낸 것도 있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런 어떤 제주의 상황을 이제 사람들하고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양 쓰레기 문제 이것 때문에 그런 그 해양 생물들이 겪는 고통 이제 이런 것들 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볼 수 있는데요. 제주 바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청정 해안이라고 생각하지만 해양 쓰레기에서 자유로운 바다는 전 세계에 아무 데도 없고 네 제주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그러면 제주 바다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돌고래가 등 지느러미가 이렇게 상처를 입고 이게 태어고 혹은 낚싯줄 그게 이제 꼬리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얘가 해양을 치면 칠수록 등 지느러미가 계속해서 탈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막 무분별하게 지금 어업도 너무 많고 낚시꾼들이 낚시하고 버린 낚싯줄도 바닷가에 가보면 너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지느러미가 잘리거나 지금 이 돌고래는 제주에서 발견된 색돌고래라고 하는데 배에 이렇게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서 헤엄을 못 치고 계속 힘이 빠진 상태에서 연안으로 떠밀려 왔고 주민들이 돌고래가 힘이 빠진 상태로 떠밀려 오니까 다시 바다로 가라고 내밀어 준데도 계속 탈진 상태로 발견되다가 며칠 후에 죽었는데 부검을 해보니까 뱃속에서 이만큼이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차 있으니까 더 이상 뭘 먹지 못하는데 차 있는 게 쓰레기니까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영양 실조로 이렇게 죽고 마른 거죠. 이런 사례가 제주도에서도 계속 발견이 되고 있고 원래 이렇게 해조류 이건 감태, 뭐 미역 이런 걸 돌고래들이 가지고 노는데 비닐봉지
돌고래들이 감고 놀고 있어요. 이 자기 서식처에 그런 해양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다 보니까 이거는 처음 본 거고 이게 뭐지? 이러다가 먹게 되고 죽게 되는 거죠. 이런 사례.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가마우지인데 이 부리와 날개에 이렇게 낚싯줄이 걸려서 얘가 날지를 못하고 물속 다이빙도 못하고 막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깜짝 놀라서 얘 그 낚싯줄을 제거해주고 싶었지만 제가 다가가니까 그냥 도망가 버린 거죠. 이거 그래서, 해양 생물들은 네. 이런 거를 목격하기도 어렵고 구조하기도 거의 불가능해서 네. 이런 사례가 굉장히 안타까워. 여기서 보면 되게 많은데 이게 다 이 일대에서 촬영. 바로 이 앞에서 저희가 촬영한 건데 갈매기가 날아가는데 뭐 끈이 있어서 이상해서 찍어봤더니 이것도 그런 폐그물 나일론 줄이 네. 발에 걸려 있어서 이 줄이 갯바위에 이렇게 걸리면 얘는 더 이상 못 날아가고 거기서 죽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그런 죽은 일이 사례가 사자들이 발견돼요. 발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올해 여름에 황현진 대표가 이 갯바위에서 발견한 갈매기인데 얘는 이제 낚시꾼들이 네. 이제 미끼를 꽂아서 이렇게 한 거를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구멍 깊숙이까지 네. 바늘이 삼켜져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이 지역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네. 해양 동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쓰레기들은 좀 수거하자. 그래서 정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화 활동에서 그냥 버리는 거에 끝나지 않고 그 쓰레기를 다시 분석을 해서 그러면 이 많은 쓰레기들 중에서 사실 해양 동물들이 사용한 건 아무도 없고 다 우리가 쓰고 버린 건데 우리는 뭘 줄일 수 있을까? 꼭 안 써도 되는 건 뭘까? 라는 막 고민을 하는 거죠. 네. 아니. 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개수나 종류에 네. 대해서 기록해보고 네. 또 약속도 한번 내가 그러면은 새 플라스틱 샴푸나 이런 네. 통 대신에 고체형 비누 형태로 된 세제를 사용하겠다거나 그런 약속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수거한 쓰레기들 중에서 가장 좀 많이 발견된 브랜드 제품은 모아가지고 그 회사에 보냈어요. 사회적 책임을 다해라. 만들어서 쓰레기 버려지게 하고 돈만 벌지 말고 이 발생한 쓰레기에 대한 처리도 너네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안 예를 썩는 재료 들면 말고 코카콜라에 뭐라고 보냈냐면 직접 초등학생들이 쓴 편지예요. 생분해 가능한 재료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쓰레기가 해양 생물들에게 주는 피해에 대해서 이 패키지에다가 명시해라. 크게 써라. 그럼 사람들이 최소한 그걸 보고 경각심을 가질 테니까. 상다수에도 뭐라고 보냈냐면 이 바다새들이 먹인 줄 알고 먹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바다에서 나온 쓰레기를 모두 주워주세요. 그리고 와서 주워라. 옥수수 전분 같은 재료로 만들어서 분해되기 쉽게 해주세요.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직접 바다에 나가서 해양쓰레기 줍고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공부를 한 다음에 기업에 직접 다 보낸 거죠. 그래서 기업 임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상당수 같은 경우엔 제주에 네, 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은 안 된다. 2030년까지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다. 2,000원. 그럼 앞으로 10년 동안 더 쓰레기를 버리겠다는 그리고 거예요. 오면서 저 작은 사이즈의 생수를 삼다수를 또 그러니 그게 근본적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종이로 만든 물 페트병도 있거든요. 종이로 만든 거. 그러니까 종이 물병을 사용하라고 그랬더니 우리도 그거 테스트를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그럼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비용이 싸고 그냥 버려도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 제기가 안 됐으니까 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쓰고 그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각 회사에 답변들이 다 왔어요. 이런 뭐 예를 들면 참이슬에 보낸 거는 생태계 죽으니까 자연분해가 가능한 재료를 만들고 너희들이 다 수거를 해라. 너희가 버린 건 너희들이 다 수거를 해라 그랬더니 코카콜라도 뭐 2030년까지 우리가 다 수거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뭐 사장이 서명한 편지가 왔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런 바닥 구조대 활동을 또 저희가 이제 하고 있어서 그 육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자꾸 해양 생물들이 바늘에 걸리고 낚싯줄에 걸리고 하니까 물속 상황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올해 저희가 원래 교육 진행자 양성 과정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계획이 틀어져서 수중조사팀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바다에 갔는데 이런 상태인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음. 그래서 하루 만에 뭐 거의 뭐 5, 60개 가까운 이런 네, 루어들. 한 시간 만에 어. 네, 이런 요즘 방송에서 바늘들. 낚시 방송을 너무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그 너무 싫은 게요. 책임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그렇죠. 않으니까. 네. 방송사에 보내야겠네. 그래서 방송사에 보내고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실제로 이 앞에 뭐 공효진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저희가 가가지고 직접 부탁을 드렸어요. 이 낚시꾼들이 여기 너무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낚시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방송에서 그 말 한마디를 꼭 해줘라. 낚시꾼 여러분 뭐 낚시하는 건 좋지만 돌아갈 때 쓰레기는 버리지 맙시다. 그래서 실제로 공효진 같은 사람이 방송에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죽는 경우도. 네. 근데 그래도 전혀 이게 뭐 그러면 안 해결이 되고 안 뭐 되고 일회용 있고요. 도시락부터 시작해서 어떤 네. 사진 필요하시면 네. 네 사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여기서 찍어가지고 필요한 화면 있으면 저희가 돌려드릴게요. 네. 네. 그런 그렇고, 심각한 네.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네. 환경 이슈들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그럼 네. 우리가 돌고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떤 힘이 필요한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네. 공감, 사랑, 네. 책임감, 용기, 존중, 협력. 근데 이거는 비단 뭐 돌고래와 사람 간의 관계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죠. 인간과 인간 관계, 뭐 모든 존재와 존재의 관계에서 필요한 건데 이렇게 이것도 이제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아예 카드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중고등학생들하고 이런 가는. 네. 그런 뭐 존중이나 이런 거에서 또 다름에 대해서 차이를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서 이렇게 가는 거. 또 협력 사례에서 이제 제도리 시민위원회 얘기도 하는데 제도리 방류가 결정 났을 때 이제 뭐 아시아 최초니까 아무도 경험이 없는 거예요. 어느 바다에 어떻게 어느 계절에 돌려보내야 될지 몰랐는데 뭐 저희 같은 환경운동가랑 또 과학자들, 동물원 직원분들이 모두 모여서 공동의 지혜를 모은 거죠. 그래서 되돌이 방류에 성공할 수 있었다. 협력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저희 하피그 돌핀스가 처음에 1인 시위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저희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갇혀있는 돌고래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꼭 바다로 돌려보내야 줘야겠다고 용기를 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얻어낼 수 있었다. 너희도 여러분도 뭔가를 변화를 원할 때는 수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겠지만 용기를 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구체적으로 근데 일상생활에서 이런 힘을 네. 연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는 일. 네, 가지 말자. 가면 갈수록 거기서 계속해서 그런 어떤 학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과 같이 뭐 슬픈 감정, 기쁜 감정,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또 지능도 높고 사회성도 강하고 정말 외모나 언어만 다르지 거의 비슷한 그런 존재들을 가두는 곳에는 가지 말자. 그래서 자기가 SNS에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직접 올리게도 하거든요. 네, 교육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연한 그런 곳에 가지 않아도 우리는 사람은 사람의 위치에서 고래들은 고래가 살아가는 바다에서 평화롭게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을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제주도에 우리가 네, 사는 네. 제주도에 그리고 이 돌고래들의 스토리가 또 다양한데 저희들이 그런 스토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여기 제주도밖에 없는 스토리들인데 뭐 예를 들면 산파리 같은 돌고래가 어떻게 하다가 돌고래 쇼동에 잡혀갖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시 돌아왔고 야생에 돌아온 뒤로 이 개체들과 어울리면서 잘 살아가고 있고 새끼도 낳고 그 새끼는 어떻게 됐고 이런 거는 전 세계 여기밖에 없는 스토리거든요. 제도리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거죠. 그냥 단순히 가서 보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여기 제주도에 보면은 선박 관광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새 사람들 많이 하고 텔레비전에도 이게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되게 고민인데 거기서는 그냥 가서 그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돌고래를 그냥 오락의 대상으로 어떤 소비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막 보고 가까이 막 쫓아가고 그렇죠. 막 만지고 싶고 막 사진 찍게 하고 그 배소리에 또 놀라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거기서 돌고래는 계속 객체가 되는 거고 어떤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저희들은 육상에서
우리 위치를 지키면서 돌고래들이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면서 그들의 어떤 존재 가치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네, 그게 되게 다르고요. 그래서 뭐 이런 대안들 수족관에 가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네. 지금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야생동물 수입이 안 돼서 이 돌고래 로버트를 개발했다고 해요. 네, 구분이 거의 안 되는 뭐 같이 수영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런 팻말이나 포스터 만들어서 돌고래 소식 알리기. 직접 캠페인을 진행해보는 거. 여기서는 돌고래 쇼장 앞에서 지금 매표소거든요. 돌고래 쇼가 이루어지는 이런 데서 친구들과 저희가 시간이 날 경우에는 같이 피켓을 만들어서 가게 돼요. 이거 다 친구들이 만든 거예요. 초등학생 친구들. 근데 네. 이게 이 캠페인 참여한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경험인 네. 거예요. 살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낯선 네.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SNS를 통해서 뭐 이건 직접 피켓을 만드는 청소년들과 과정이고요. 그런 캠페인을 네.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너무 한국이 고래류나 이런 해양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선박 관광이 돌고래들을 계속 괴롭히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 해양 포유류 보호법을 비롯해서 제주도에는 조례를 제정을 해라. 그렇게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 시민들도? 편지를 써서 국회의원한테 보내고 제주도지사한테 보내고 해양수산부 장관한테 보내고 그러면 이게 아마 그런 조금씩 힘이 모이면은 변화가 곧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부탁드리고 있고요. 또 직접 네. 그런 캠페인이나 기자회견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시민들이 뭐 십시일반 용돈을 모으거나 이래서 후원을 하는 거는 그 단체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활동들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니까 그런 네. 후원, 시민단체들에게 후원하는 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후원이 알려드리고 되면 있어요. 그런 소식을 우리가 계속 그 단체를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교육은 이런 식으로 네. 이루어집니다. 또